그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건가요? 노동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상담 노가리 5번째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 박성훈 노무사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상담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그 임금 삭감 또는 임금 반납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임금을 삭감할래 아니면 반납할래 이렇게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임금 관련한 상담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임금 삭감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임금뿐만 아니라요. 노동자의 각종 노동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 저하,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그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계약이 계약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바꾸는 경우 말고 일반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근로계약도 마찬가지. 근로조건 저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노동법상의 기본적인 대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 확인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동의서를 쓰게 해서 임금을 반납도 한다는데 이건 뭔가요? 임금 삭감하고 임금 반납은요,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금 삭감은 말 그대로 그 임금 수준을 한번 깎아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 깎인 임금이 그 노동자의 임금이 되는 일종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임금 반납은 일단 다 공식적으로 다 받는 거죠. 받고 일부를 또는 뭐 전부를 뭐 일정 기간 또는 한 달 이렇게 회사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라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받은 월급의 뭐 일정 부분을 회사에 기부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금 반납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라든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런 것 전부 다 원래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요. 나중에 퇴직할 때도 퇴직금 역시 실제로 공식적으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어쨌건 임금 삭감이건 임금 반납이건 노동자가 이렇게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임금 반납은 반드시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임금 삭감은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이제 제도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 규칙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면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연봉을 삭감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법한 거죠? 네, 그 원칙적으로는 다 위법합니다. 연봉제건 아니건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노동자가 연봉 계약을 안 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뭐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연봉제를 마치 1년 단위의 어떤 기간제 계약직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제는 말 그대로 임금의 어떤 산출 단위를 1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임금 체계의 한 종류일 뿐인 거예요. 단지 그 연봉 적용 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계약직처럼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일방적으로 삭감된 연봉을 지급하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된 거네요. 새로운 연봉이 이제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존 연봉, 기존 임금이 유지되겠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니까 뭐 계약 해지를 한다. 이거는 부당해 봅니다.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연봉을 지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법해서 보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삭감이나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했고 뭐 그렇게 되면 혼자만 버티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개별적으로 고립된 노동자들이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무기로 회사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단결된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만이 사실은 사용자가 법을 지키게 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노동조합의 중요성 이렇게 다시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는 일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꼭 찾아주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